최근에 또 너무 바빠져서 영상을 만들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 29라운드와 30라운드를 묶어서 상위권 팀 위주로 경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그 선두 밀란의 두 경기입니다. 29라운드에서 밀란은 엠폴리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칼루르의 성장세가 너무나도 무서워진 밀란입니다. 이미 이번 시즌에 수비 쪽으로도 엄청난 스텝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다만 밀란은 후반 들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반드시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지루가 자주 고립되는 모습이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후반에 위기도 많았습니다. 매량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이번 경기 이기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흔히 말하는 그 강팀의 조건이라는 꾸역승을 해내면서 다시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내친 김에 밀란은 30라운드에서도 칼리아리에게 1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솔직히 경기력은 최근 꽤 좋지 못한 밀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베나세르의 결승골로 이겼는데요. 여전히 후반 들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토모리와 칼루루, 이 수비 듀오의 힘으로 계속 승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밀란은 이선 공미에 대한 걱정이 최근 좀 커 보입니다. 일단 브라임 디아스가 물론 기술은 참 좋은 선수인데요. 문제는 피지컬에 너무 딸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강하게 압박이 들어와도 곧바로 공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쉬운 대로 캐시에를 그 자리에 써보기도 하는데 영 좋지 않죠. 다음 이적 시장 가장 먼저 보강해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만나볼 팀은 2위 나폴리입니다. 29라운드에서 나폴리는 베로나에게 2대1로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오시멘이 캐리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에 뚝배기로 선취골을 꽂아 넣더니 후반 들어서 쐐기골까지 오시멘이 박아버렸습니다. 거기다 공격 기여도도 좋죠. 피지컬 엄청납니다. 하지만 베로나에게 추격골을 허용했던 나폴리. 운이 조금 따라주기도 했는데요. 따라가는 흐름 속에서 베로나의 체케리니가 퇴장을 당했는데 이 퇴장이 조금 석연치 않았단 말이죠. 볼이 튀어오르면서 의도치 않게 체케리니 팔에 맞았는데 이걸 그냥 옐로카드를 주고 퇴장을 시켰단 말입니다. 덕분에 나폴리는 손쉽게 1승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것이 백업 공격수 페타냐가 이번 경기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게 된 건데요. 큰 걱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메르텐스라는 훨씬 더 좋은 자원이 백업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리는 30라운드에서도 우디네스를 꺾고 2대1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거 미쳤구나. 말도 안 되게 미쳐버린 오시멘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오시멘이 그냥 혼자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데올로페오에게 먼저 골을 내줬던 나폴리였지만 오시멘이 또다시 뚝배기로 동점골, 그리고 발로 역전골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이번 경기도 상대 선수의 퇴장이 나왔던 나폴리였는데요. 파블로 마리가 퇴장을 당했죠. 근데 이번엔 조금 위험한 파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거의 태권도 킥을 날려버렸죠. 지엘린스키가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게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오시멘의 2경기 연속 빡캐리로 다시 2위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던 나폴리였는데요. 하지만 큰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디 로렌조가 부상을 당했던 건데요. 최소 한 달짜리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망주 자놀리가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말퀴즈였을 것 같긴 하지만요. 다음 순서는 3위 인테르입니다. 29라운드에서 인테르는 토리노를 만나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인테르 팬인 저는 시모네 인자기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이번 경기 데브라이와 브로조비치가 모두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운 경기였던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인업을 들고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라노키아를 쓰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브로조비치 자리에 베시노를 넣은 것은 너무 아니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조비치가 없으면 압박 대처가 아예 되지 않는 게 인테르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시노를 넣은 거 이거 틀렸죠. 거기다 라노키아는 쉴 새 없이 털리기 바빴습니다. 벨로티에게는 그냥 밥이었는데요. 사실 토리노 입장에서는 PK가 나왔어야 했어요. 라노키아가 벨로티 발을 걷어차는데도 불구하고 PK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인테르 공격수들의 결정력 부족을 도대체 얼마나 더 봐야 하는지 답답해 뒤질 것 같습니다. 아니 루카쿠 판돈이랑 하키미 판돈 다 어디 갔냐고. 야, 이 세면바리 같은 새끼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디 갔겠습니까? 이 장가 패밀리 빚 갚는 데 들어갔겠죠. 장가는 저기야. 그나마 산체스가 한 골을 넣어주면서 이번 경기 겨우 비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르는 30라운드에서 피오렌티나를 만나서 또다시 1대1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이번 경기도 데브라이와 브로조비치가 경기를 뛰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빠졌던 인테르였는데요. 진짜 개같이 털렸습니다. 사실 인테르가 져야지 마땅했던 경기였어요. 시종일관 걸레 수비로 겨우겨우 슈팅을 막아내는 데 급급했습니다. 진짜 한숨만 나왔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결국 토레이라에게 골을 내주면서 망했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둠프리스가 동점골을 넣어줬는데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둠프리스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다른 공격수들보다 훨씬 날카로운 면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인테르는 3위로 밀려났고 이제 4위 유벤투스에게도 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순서 4위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는 29라운드에서 삼프도리아에게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요시다마야의 자책골로 첫 골을 기록한 유벤투스. 초반 경기가 술술 풀렸는데요. 급기야 형편없는 실력을 보여주던 모이세 켄이 PK를 유도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라타가 깔끔하게 집어넣었죠. 다소 운 나쁘게 한 골을 내주기도 했던 유벤투스였습니다. 하지만 슈체츠니가 PK를 막아내기도 했었죠. 모라타는 멀티골까지 기록합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루가니가 선발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매끄럽게 돌아갔다는 점이었죠. 개인적으로 최근 유벤투스 경기력이 좋아진 데에는 아르투르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투르가 자리를 잡으면서 드디어 유벤투스에게도 중원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다음 30라운드에서 유벤투스는 꼴찌 살레르니타나를 만나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디발라가 자신의 힘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전반 5분 만에 복귀골을 신고했던 디발라. 유려한 드리블이나 패스 센스도 여전했는데요. 이어서 블라우비치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블라우비치와 알레그리 감독은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블라우비치가 너무 고립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디발라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질주하고 있는 유벤투스, 어느새 3위 인테르와 승점 차이는 단 1점 차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5위 아탈란타의 순서입니다. 아탈란타는 29라운드에서 제노아를 만나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자파타가 부상으로 빠져있다지만 이런 공격력은 조금 당황스러운 아탈란타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전방에서 버텨주던 자파타가 없어지면서 대부분의 슈팅들이 거리가 먼 중거리 슛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수비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겠죠. 좋은 찬스를 허무하게 날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특유의 공격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자파타 복귀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30라운드에서는 볼로냐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챙겼던 아탈란타였습니다. 여전히 아탈란타의 공격은 답답함이 많았는데요. 다소 신박하게 해결책을 찾은 아탈란타였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2003년생 유스 공격수 무스타파 시세였는데요. 1군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결승골로 넣었습니다. 유스 경기도 딱 3경기만 소화를 했고 이번 경기가 프로 무대 4번째 경기였는데 벌써 골을 기록했어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자파타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6위 로마의 순서입니다. 29라운드 로마는 우디네세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의 재택근무를 마치고 무리뉴 감독이 돌아오자마자 귀신같이 로마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미키타리안이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하게 되자 펠레그리니를 2선으로 끌어올렸던 로마였는데 이 부분이 결국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펠레그리니 공미는 전혀 좋지 않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계속해서 공격수들과 겹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미키타리안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미키타리안만이 갖고 있는 돌파 옵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자니올로가 아래쪽에서 개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운이 따라줬던 로마였는데요. 완전히 진 경기였는데 막판에 지겔라르의 팔 쪽에 공이 살짝 닿게 되면서 행운의 PK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펠레그리니가 넣으면서 겨우 비겼습니다. 하지만 30라운드에서 로마는 지역 라이벌 라치오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미키타리안이 돌아오면서 로마는 자니올로를 빼고 타미 원톱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아쉬웠던 미키타리안 효과, 딱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 드리블로 전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선취골의 실마리도 미키타리안이 만들어냈죠. 얻어낸 코너킥이 타미의 골로 이어졌으니까요. 타미도 이번 시즌 성공적인 세리아 데뷔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 타미는 멀티골을 기록했었죠. 이어서 펠레그리니는 미친 골을 하나 넣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강팀들을 상대로는 폰세카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무리뉴 감독입니다. 이제 진짜 깨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쨌든 로마 팬들은 오랜만에 토티의 찐 행복도 확인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위 라치오 차례입니다. 29라운드에서 라치오는 베네치아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사리의 팀답게 당연하다는 듯이 점유율은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가져갔던 라치오였는데요. 근데 실속이 없었습니다. 유효 슈팅은 딱 1개, 오히려 베네치아가 라치오보다 더 많았어요. 공격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임모빌레가 골을 넣었습니다만 여기서도 운이 따라주지 않았죠. 진짜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가 지적이 되면서 골이 인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좋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루이스 펠리페가 PK를 얻는 것이죠. 크로니고이의 발이 너무 높았죠. 그리고 임모빌레가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냈습니다. 라치오 소속으로 세리아 144호 골을 넣은 건데요. 라치오의 전설 실비오 피올라를 제치고 라치오 역대 리그 득점 1위에 올라갔습니다.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국대에서도 그렇게 좀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죠.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라치오는 로마 더비에서 3대0으로 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로마와 라치오의 순위는 뒤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로마가 6위 그리고 라치오가 7위인 것이죠. 마지막은 이제 8위 피오렌티나입니다. 피오렌티나는 29라운드에서 볼로냐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매끄럽게 풀리지 않았던 피오렌티나였습니다. 이렇다 할 찬스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볼로냐가 전반에 골대만 2번을 맞추는 등 피오렌티나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던 경기에 큰 변곡점이 하나 생깁니다. 볼로냐의 보니파지가 퇴장을 당하게 된 건데요. 이후 토레이라의 결승골이 나오게 됐습니다. 가까스로 이렇게 1승을 추가했던 피오렌티나는 30라운드에서 인테르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죠. 그래도 토레이라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오렌티나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은 토레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대회 막차 경쟁도 뜨거운데요. 8위 피오렌티나는 7위 라치오의 승점 2점 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조금 오래 쉬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31라운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